네, 여기서 이제 디자인실이 있었고 지하인데 막 곰팡이도 많고 했는데 네, 와.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1년 동안 365번 시도한 사람이 있고 3650번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1년 차에 10년 차 이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도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회장님들이 해주시는 조언 중에 가장 큰 게 사람은 선해야 성공한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디자인의 박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를 뿌리로 내려서 다양한 사업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부터 어딜 이렇게 가세요? 러브하우스라고 네. 저희가 무료로 인테리어 해주는 그런 네. 현장이 있는데 네네. 오늘 그 촬영이 있어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무료로 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저희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이건 좀 나눠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인테리어더라고요. 인테리어로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좀 해봤어요. 뭐 삶의 이유가 되게 다양하다고 하지만 삶의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도 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들을 나눠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 채널에서 러브하우스라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벌써 4편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 몇천만 원을 그냥 무료로 베푼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쉽지는 않죠. 솔직히 말하면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나 수주할 수 있는 인력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실행 비용까지 따졌을 때는 대략 한 5천 정도가 저희 회사 네. 비용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했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오늘도 가서 보시면은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셨었나요? 20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경험을 하면서 이런 봉사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네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뭔가 나눔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와, 이게 진짜 사는 맛이 나는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 뿌듯함이 또 저희 채널에 전달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세요. 막 이런 영향력이 생긴다는 게 참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퍼져서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저 이 채널 보고 감동받아서 제가 도배사인데 어띠집 도배를 해줬어요. 저 여기 타일 하는 사람인데 이 채널 보고 타일을 해줬어요.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도 퍼지는구나,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쭉쭉 계속 러브하우스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네. 물론 홍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 영역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비용 태워서 할 정도로 광고 효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좀 진행을 했고 또 저희 팀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또 많이 들었던 건 내가 이거 하려고 했던 건데,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 저거 내가 예전부터 기획했던 건데. 아직도 그 말씀하셨던 대표님들 중에 러브하우스라는 대표님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고민해봤을 때 인테리어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내가 자신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인테리어를 잘한다라는 그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진짜 시공 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한 11년 걸렸거든요. 저는 진짜 기초에 충실했어요. 네. 처음부터 뭐 사장처럼 일했던 적도 없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역경을 또 겪어가면서 회사도 한 6년 다녔고 사업도 이제 한 5년째 됐고 아무래도 좀 자신도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라기보다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예민한 부분, 한 끗 차이를 통해서 공간의 가치를 훨씬 더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고민만 하다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직성이 좀 풀려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들이 하나 시도를 하고 두 번째 시도하고 세 번째 시도하고 이 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이 쌓이잖아요. 네. 그 경험은 지혜가 되고요. 스스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어느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 과정을 겪다 보면. 그래서 하루에 너 몇 번 시도했어? 한 달에 몇 번 시도했어?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1년 동안 365번 시도한 사람이 있고 3650번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 운동했어. 나 아침에 책 1시간 정도 읽었어. 이런 시도들을 하루에 나의 루틴에 10번 한 사람과 100번 한 사람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과는 1년 차에 10년 차에 이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도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 졸고 계시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러브하우스는 어디 쪽에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건가요? 망원동이에요. 반지하고요. 네. 10평짜리입니다. 지금 사연자들은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원자를 받고요. 사연을 읽고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중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예전에 서민가포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네. 맞아요. 서민가포에 나왔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확실히 공중파의 위력이 진짜 크긴 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나눔
나누면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훨씬 더 이득이 되더라고요. 저 사실은 러브하우스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기업 회장님들이 저랑 만나주시더라고요. 미팅을 가져주시고 협찬도 지원해주시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이런 걸 가르쳐주시는데 그 회장님들이 해주시는 조언 중에 가장 큰 게 사람은 선해야 성공한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저도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누면은 나한테 더 크게 돌아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저는 좀 신의를 갖고 일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매번 이런 신의를 갖고 살면 결국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를 갖고 살면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실례가 안 되는 한 달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인테리어 회사만 104억 했어요. 104억이요? 예. 보셨어요? 아직 집 안 보셨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깔끔하죠? 화장실도 진짜 좋아요. 아우 이뻐라.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제 아니, 편안하게 잘 사시면 되지 뭐. 너무 고마워서. 아, 고마워. 지금 여기 보니까 할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신데 이걸 어떻게 직접 신청하신 거예요? 마포구청 쪽에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가 모집을 한다는 걸 보시고 관리하는 동중에 이런 가정이 있다. 할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 직접 한번 만나봐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받고 저희가 이제 집을 봤는데 너무 열악하고 안 좋았어요. 할머님이 사시기에. 그래서 그러면 이 집으로 하는 게 좋겠다.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죠. 공무원들도 보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라 생각도 못 하셨죠? 저도요. 진짜 못했죠. 진짜 뿌듯하고 저도 저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왜요? 그렇게 집이 안 좋았었어요? 네. 계속 곰팡이 때문에 젖고 신문지 같은 거 빨아놓고 이러셨었거든요. 네. 할머님이 사시는 요 집도 그렇고 아기가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여건상 할 수가 없고 고쳐나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표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완전 집이 셋이 떼버렸어. 아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했다는 게 우리 집인 줄 알고. 눈물 날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튼튼한 걸로 너무 감사해. 나 두뿔이 가서. 엄마 여름만 되면 우리가 잠을 못 자서 비가 많이 오면 아, 방수만 잘 돼도 그건 너무 감사하고 저 화장실 터 너무 감사해요. 저희 유튜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마포구청 주민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에 근무하는 고명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포구 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연을 네네. 아시고 접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고 예. 우리 각 동에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 플래너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고요. 그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귀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주시는 해당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집수리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어머님의 환한 모습을 보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들도 행복합니다. 좀 정말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신해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었거든요. 자세하게 공무원에 대한 역할을 들여다보면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어머님을 발굴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고민을 함께하는 경우들도 어찌 보면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많이 공무원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행복하시고. 아까 좋은 집에 살아서 좋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좋은 집이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른 것처럼 좋은 집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일단 기능적으로 편해야 돼요. 네. 뭐 결로도 없어야 되고 춥지도 않아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름다워야 된다. 공간이 예뻐야 된다. 제가 뭐 하이엔드라는 것도 되게 웃긴 말이긴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눈에 거슬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막 몰딩도 없애고 문에 거슬림도 없애고 배관이나 이런 것들도 눈에 거슬리는 거 없애고 이 모든 걸 제어를 해버리면 공간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마다 취향이 다 있잖아요. 그 취향을 담은 그런 소품과 제품들을 그 공간에 딱 채워 넣었을 때 디자이너와 이 고객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감동,
그게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요번에 김장 봉사도 한 수명 정도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굳이 뭐 인테리어처럼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나 이만큼 해야 내가 뭔가 선한 영향력 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대표님과 촬영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은 자극을 얻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으실까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서 최고가 되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고가 되도록. 근데 대부분 조금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이 오거든요. 저도 회사를 오랫동안 다녀봐서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계속하면서 내가 여기에 최고가 되려고, 제가 이번에 또 책 쓰는 게 디깅이거든요. 계속 파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포텐이 터지면서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파고 파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걸 성취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 20, 30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핑계만 대요. 네. 어떤 핑계냐? 아, 이건 내 적성에 안 맞아. 어디까지 해봤는데? 라는 말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저는요, 이 일할 때 진짜 5년 동안 쓰레기만 치웠어요. 철거 현장에서만 있었고. 세상에 철거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철거가 저하고 맞다는 게 네. 철거는 현장이 매일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겹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견뎌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이거 적성에 안 맞아. 내가 좋아하는 분이 아니야. 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찾을래. 이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일침을 날리고 싶어요. 그럼 평생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열정페이에 대해서 좀 일침을 강하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일단 참고로 열정페이는 안 해요. 저는 열정페이로 회사를 다녔지만 열정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연봉 상승률이 뭐 3개월 만에 2천만 원 오른 친구도 있어요. 급이 달라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가치가 다르고 회사에 주는 가치가. 그런 사람들은 정말 높이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받아야지 라는 생각만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열정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시도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회사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연봉 2,400 받았는데도 회사에 갖다 주는 이익률은 한 2억 정도 갖다 줬어요. 그럼 나는 2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어디 가시나요? 카페 오픈 준비를 해야 돼요. 마테스트에서 원두를 뭘 쓸지 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긴가요? 네, 여기 카페입니다. 이거 인테리어 하면서 지금 벽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네. 이거 건물주분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 건물주입니다. 여기 지하가 지금 창고거든요. 네. 원래 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디자인실이 있었고 지하인데 막 곰팡이도 많고 했는데 네, 우와.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 방이 여기. 여기. 그냥 진짜 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하에서 일하신 게 얼마나 일하셨어요? 4년 일했죠. 저 여기 올라온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속도가 저도 느껴보는 건데 네. 자, 1년, 2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책 이름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 계속 디깅을 하다가 네. 포텐이 한 번에 빵 터지는 것 같아요. 우리 토익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네. 계속 점수 안 오르다 한 번에 빵 터지면 700대 가고 네. 800대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디자인실. 아까 지하랑 좀 많이 다른데요? 이것도 다 직접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네, 여기가 회의실이고 여기가 상담실이고요. 이야. 그리고 여기는 저희 쇼룸. 이야. 이게 또 의자 예쁘죠? 네. 1,000만 원짜리 의자예요. 그럼 휴게 공간인데 이것들도 직원들의 복지. 아,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붙여놔요. 여기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저런 것들을 붙여놓으면은 이제 회사의 행동 양식들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15개 중에 네. 하나를 꼽자. 중요한 거. 문구다. 8번. 빨리 시작하고 빨리 수정하라. 여기가 이제 제 방입니다. 이야. 아까 제가 일했던 방과 사뭇 다르죠? 너무 다른데요? 네, 여기서 딱 이렇게 일을 하면 나름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 이런 책도 꾸준히 읽으시고 또 이 정주영 회장님의 책도 읽으시네요. 근데 진짜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책에 모든 공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책을 네. 공략집이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굳이 또 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막 할 것 같은데. 그 맥락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성공에는 공략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만의 철학이 담긴 내용들이 디테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나만의 영감을 느끼고 한 줄을 읽으면서도 또 나만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저는 막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나만의 생각을 네. 좀 정리하면서 읽는 편이에요. 솔직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공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좋은데? 사실은 저도 막 사업을 막 이렇게 알린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일의 본질에 더 집중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회사를 자세하게 제가 뭐 하는지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영광이죠. 되게 큰 채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표님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정말 인생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디깅하세요. 지금 대표님이 밥 사주고 오시다가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두 개가 생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제가 어떤 일 하든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감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의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이타적인 그런 마음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험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성공이라는 기준을 전 이렇게 잡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 아들이 제가 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응원해준다면 그만한 행복이 더 있을까요? 제가 20대 초로 돌아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하시나? 누가 이렇게 가르쳐준 유튜브도 본 적이 없었고, 혼자서 그냥 몸빵으로 버티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갈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저희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